이 저택이 얼마쯤 되어 보이나? 예? 라그누스가 턱짓으로 저택을 가리키며 물었다. 발라는 뜬금없는 질문에 곰곰이 생각하다 입을 열었다. 드나크에서 가장 좋은 집의 시세가 500드라크마 금화 정도입니다. 여기는 도시의 중심지인 데다 정원도 있고 일반적인 집에 들어가는 몇 배의 자재가 들어간 것 같군요. 아까 보니 내장도 범상치 않고. 발라는 간단하게 셈하더니 말했다. 한 2~3만 드라크마 금화 정도는 하지 않겠습니까? 1드라크마 금화는 한 달 식비 정도 되었다. 라그누스가 고개를 끄덕이며 입을 열었다. 뭐 대강 맞췄군. 알맹이는 빼먹었지만. 알맹이요? 라그누스가 얘의 그 지팡이를 다시 꺼내들었다. 어느 순간 보면 그의 손에 붙들려 있고 편하게 있을 때는 또 사라지고는 하는 지팡이였다. 발라는 거리에서 인류 마술사가 트릭으로 눈속임을 하던 때가 연상이 되었다. 팔뚝 길이 정도의 그것에 머리를 붙들고 끄트머리로 바닥을 쿡 찍었다. 지팡이가 흙에 박혀 세워졌다. 라그누스가 말한다. 여기로. 짧은 말이었다. 그러나 그것이 가진 힘의 강력함은 처음 라그누스와 발란이 숲에서 도시로 이동했을 때와 비슷했다. 웅웅대며 사방이 울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발란은 그것이 강력한 공간이동 마법의 전조라는 것을 직감했다. 약간의 소리와 떨림이 있더니 잠깐의 빛이 터져나오며 그들이 선 저택의 앞마당에 무언가 드러났다. 아까까지 없던 것이었지만 강렬한 존재감과 무게감을 가지고 흙바닥 위에 서 있었다. 그건 작은 집의 반 정도 크기는 되는 거대한 조각상이었다. 빛의 각도에 따라서 무지개처럼 다양한 색깔이 표면에 감도는 거대한 물건. 날개로 스스로의 몸을 반쯤 감싸고 있는 반인 반조의 모습이었다. 사람 다리를 가진 똑수리 대가리 형상이었다. 발라는 라그누스를 쳐다봤다. 그가 무슨 설명을 해주지 않을까 생각했다. 라그누스는 친절히 그 기대에 부응했다. 저택 지하에 감춰져 있던 물건이네. 이 지방에 있던 한 사교의 우상이지. 뭐 나름대로 이런 형식의 끈을 통해 자기들끼리의 유대감을 확인하려고 한 것 같군. 그렇습니까? 라그누스가 이어 말했다. 발마제크라는 이름인데 저 부리로 사람을 쪼아먹고 그 입에서 황금을 토해낸다는 뭐 그런 설정이었을 것이네. 설정 말입니까? 뭐 나야 관심 없으니 아마 이걸 믿는 놈들은 그런 설정이었던 것 같네. 하지만 생인간을 희생물로 고작 황금을 토해낸다면 악당의 입장에서도 그리 효율적이진 않다고 종종 생각했지. 뭐 그렇긴 하네요. 숭배를 할 만큼 획기적인 변환율은 아니군요. 라그누스는 발란의 대꾸에 슬쩍 웃어 보이며 지팡이를 집어들었다. 실제로 이게 그런 능력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네. 역사적으로 많은 미치광이들이 실제로 이런 우상에 사람을 바치고 생목숨을 잃게 만든 예는 상당한 것 같네만. 아무튼 라그누스는 조각상의 표면을 가리켰다. 이건 전부 오리아르콘이네. 뭐라고요? 발란이 기겁했다. 발마제크라는 이름보다 더 현실성이 없는 이름이 튀어나왔기 때문이다. 전설의 금속 아닙니까? 대륙을 통틀어 10kg 정도가 어느 나라의 보물로 있다나 없다나 하는. 뭐 그것보다는 많지. 아무튼 한 조각이면 어떤 나라를 가든 안정적인 신분과 재산을 얻고 편안하게 살 수 있을 정도의 가치는 되지. 다만 이것의 가치는 돈으로 따질 수 없는 효과에 있다네. 내가 가르친 제자들이라면 한 조각의 오리하르콘으로 도시에 괴멸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무기를 만들 수 있는 물건이야. 대단한 겁니까? 오리하르콘 한 조각이면 가치가 상당할 텐데 아무 위험성도 없고 제약도 없이 적국의 도시를 날려버릴 수 있다네. 그것도 여러 번 가능할걸. 그 말대로라면 터무니없는 가치를 지닌 물건이었다. 대륙 국가들의 정세가 마법사와 오리하르콘의 양에 따라 달라질 정도로. 그런 위험한 물건을 왜 이놈들이. 발란이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라그누스는 그의 곁에서 늘 설명을 해주는 친절한 교사처럼 답을 해주었고 뭐 대륙을 쥐락펴락하려고 했겠지. 아마 이번 때에서 모은 것도 아닐 거고 한 두세 대는 이어서 축적한 오리아르콘이며 그 외에도 다양한 자본들이 있을 테지. 아무튼 라그누스가 지팡이를 빙글빙글 돌리며 얘기했다. 이대로는 위험하니 내가 써야겠어. 예? 쓴다고요? 발란은 스스로 머리 회전이 빠른 편이라고 느꼈다. 쓴다는 말에 라그누스의 제자가 한 조각으로 도시를 날릴 정도였으니 라그누스라면 이 집채만한 동상으로 대륙 전토를 한두 번 날릴 수 있는 건가? 아니, 그런데 날린다고? 라그누스가 빙글빙글 돌리던 지팡이를 잡고 대꾸했다. 흉흉한 상상을 하는군.
날리진 않을 걸세. 대강 3번쯤 날릴 수 있지만 위협만 할 거야. 위협 말입니까? 제자들하고는 약속한 게 있지. 나는 그들에게 마법만 알려주지 않았어. 어떻게 살아야 하고 가진 힘을 이용해서 누군가에게 어떤 영향을 끼쳐야 하는지에 대해 하루 종일 설명했네. 예, 반란이 고개를 주걱거렸다. 그런데 그간 숲속에서도 바라보고 나와서도 바라보니 그다지 꼴이 말이 아니군. 한 번쯤 얘기를 해주면 알아듣겠지. 얘기라 함은 별건 아니야. 그리고 이후에는 겸사겸사 이전에 못했던 일을 하려네. 이전에 못했던 일이요? 라그누스가 고개를 끄덕거리며 지팡이를 휘둘렀다. 발맞의 그 상이 그 표면에 아름다운 광택으로 빛을 뿜다가 그저 동그란 구형이 되었다. 작은 오두막집의 반절 정도 크기의 거대한 금속구였다. 남부 벨케임 왕국의 편을 들어준 건 그들이 대륙 전쟁에서 가장 온건하며 평화를 유지할 의지가 있는 자들이기 때문이었어. 지금은 100년이 가까이 지나 썩어버렸지만 그때의 명맥이 사라졌으니 내가 할 수밖에 없겠군. 아스라엘 버브로의 회기다. 아스라엘이라. 뭐 차차 설명을 해줄 테니 걱정 말게. 라그누스는 시원스레 말하며 구체를 향해 지팡이를 가로로 휘저었다. 지팡이의 머리가 구체를 가르는 듯한 움직임이었다. 오리하르콘 구체가 살짝 떨리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뭐 아무튼 언제 한번 티타임은 안 갔습니까? 그 누구든지 입맛에 맞아차라도 한번 다시 마시고 싶군요. 반란의 말에 라그누스가 안 그래도 그럴 참이었네 라고 대답하며 움직였다. 말 정도의 크기로 그들을 따라오던 갈랑이 조금 더 커지며 그들을 태웠다. 정원 밖에 둔 마차로 돌아가 또 어딘가로 가려는 모양이었다. 대륙 중앙부에는 인간의 왕국이 개척하지 못한 거대한 황야가 있었다. 모래먼지나 암석, 태양에 말라 비틀어진 식물의 사체나 사막에 적응한 특이한 동물 정도가 있는 그곳은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었다. 다만 각 나라들은 어떤 나라에도 속하지 않은 그곳을 가끔 중립적인 외교의 장소로 삼고는 했는데 어느 나라에서도 비슷하게 걸리는 거리이며 대단위의 병력을 운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열사의 땅이라는 점에서 소수의 인물들이 담판을 나누기에 의외로 쓸만한 지형이었다. 그 사막의 한가운데 가끔 각국의 외교장으로 쓰이는 그곳은 감시의 눈이라는 마법이 설치되어 각국 왕궁의 시선이 닿기도 했다. 종종 왕실에 속한 기술자들이 마법을 발동해 변화나 기척을 살펴보고는 했다. 언제나 주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외교의 시간이 생기거나 특이한 변화가 생기면 왕실의 특수 조직 정도에 가끔 기별이 들어가고는 했다. 거대한 황야의 사막에 난데없는 폭발음이 들렸다. 시야가 닿지 않는 먼 곳에까지 울려 퍼질 정도로 묵직한 굉음은 여러 번 울렸고 사막의 모래가 대포에 맞은 강물의 표면처럼 출렁이고 모래먼지가 자욱하게 일어났다. 어느 강대국의 전략 병기라도 사용된 듯한 효과와 함께 사막의 변화가 생겼다. 폭발음은 정확히 말하자면 강렬한 열과 충격이 가해진 탓이었고 아무것도 없는 허공에서 하늘로부터 무언가가 날아들어 들이박은 것처럼 전조 없이 생겨난 일이었다. 그리고 그 모습은 각 왕실의 정보 부처나 마법사들, 그러한 기술을 분석하는 부서로 알려졌다. 폭발의 광경은 대륙 왕실 최고위층이 알고 있는 어떤 무기의 작용과 비슷한 것이었다. 전주 없는 폭격과 강렬한 열과 충격, 대단위의 지면을 초토화시키는 위력은 오리하르콘이라는 특수한 매개를 이용한 마법사들의 원거리 공격과 비슷했다. 각국의 외교장에 그러한 무력 시위를 벌인 것은 의도를 알 수 없으나 다양한 나라의 왕실에 심히 자극적인 메시지를 던지는 광경이었다. 각 왕실은 분주해졌으나 폭발이 멎고 그것이 벌인 형태가 드러났을 때 한층 더 깊은 소란을 일으켰다. 연쇄적으로 일어난 폭발은 거대한 사막 지형에 문자를 새겼다. 짧은 문장은 깊이 패이고 색이 달라진 폭발의 흔적으로 만들어졌다. 모래 폭풍이 몇 번 일면 사라질지도 모르겠지만 각 왕실이 파악하기에는 충분한 시간이 남아있었다. 라크, 아너트, 대륙 공용 문자로 쓰여진 고어의 의미였다. 이 시대에는 쓰이지 않는 말이었으나 몇 세대 전까지는 가끔 속담이나 단어 정도가 남아있던 언어였다. 그리고 그것은 몇몇 특이한 계층에게 남다른 의미를 지닌다. 각 왕실의 최고 마법사들 그리고 그들의 스승을 자처하는 은거한 기인들에게 전해지는 메시지였다. 라그누스 벤이라는 이름은 현대의 대륙 공용어로 바뀐 형식이었다. 그는 아스라엘이라는 민족의 명맥을 잇는 몇 없는 자였고 본래 이름의 발음은 라크 아너트 바인이 맞았다. 그리고 그 이름은 현대에 존재하는 가장 강력한 마법사들에게 전해지는 단어였다. 그들을 핏덩이 때부터 키워
피워낸 전설의 마법사의 본명이었으니 이름의 뜻은 호랑이 선생님이라는 말이었다. 정확히 그 단어로 대치되지는 않으나 대강 의미를 번역하면 그런 뜻이었다. 아이가 갖기에는 독특한 이름이었지만 라그누스는 이스라엘 민족의 학자의 가계에서 태어난 자였다. 예로부터 전해지는 법과 역사를 담은 구문들을 공부했고 그것의 명맥을 잇는 소수의 구성원이었다. 몇 없는 민족의 역사와 문화를 담당하는 일이었다. 그런 그의 태생적인 사명과도 관계가 있는 이름이었다. 그리고 그 단어는 라그누스가 제자들을 가르치며 종종 인용하고는 한 단어였다. 자신의 이름의 뜻은 호랑이 선생님이며 너희를 결코 대충 가르치지 않을 것이라는 맥락의 설교를 늘어놓으면서 아직 살아있는 제자들은 분명 알 단어였고 그들의 제자들은 알 수도 있는 단어였다. 혹 모른다면 살아남은 제자들이 전해주리라. 사부가 움직인 듯하다고. 실제로 기별을 받고 일찍 낌새를 알아챈 라그누스의 제자들은 각기 몸을 담았던 나라들의 지배자들에게 급히 연락을 취했다. 특이한 상황이 발생했으니 섣불리 움직이지 말라는. 라그누스 벤이라고요? 그 동화책에 나오는 이름 말입니까? 예? 닥치고 전화라고요? 아니 원로님, 전하께 긴급을 요하는 일이라 하셨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면 허튼 말을 올리면 날아가는 건 제목, 그 전에 날려버리시겠다고요? 빌어먹을. 전하께서 어찌하셔도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원로 각하께서 알아주셔야 합니다. 어느 긴급 연락 담당 귀족은 뜬구름 잡는 듯한 소리에 의문을 가지면서도 순순히 소식을 전했다. 대륙의 각 왕실에 조용히 분주하며 소란스러운 분위기가 퍼져나갔다.